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새누리당이 당대표 경선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선임국장을 역임하셨던 권신일 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얼마 전에 출마할 때 우리가 또 가서 그랬었죠. 그렇죠. 예. 네. 좀 안타까워요. 네, 또 뭐 그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또 뭐 모든 게 또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고, 네. 또 이렇게 네. 새로운 준비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정치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도전을 처음 했지만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또 기회가 있어 주어질지는 뭐 지금 많이 남았으니까 모르지만, 네. 또 그 전까지 제가 하는 또 전문성 있게 일하면서 또 이렇게 실력을 키워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이렇게 뵙고 방송도 하고 또 좋은 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새누리당과 밀접했었죠. 네, 당에 저는 뭐 공채로 95년도에 공채로 들어가서 그 당시 이제 공채 동기들이 뭐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 된 친구도 있긴 한데 지금 보면 벌써 그게 20년이 넘은 거죠. 그러네요. 예. 친구가 장관이 됐다고 하는데 네. 되게 젊어 보이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여성부 장관. 네,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 안 하죠. 그럼 너는 뭐 했냐? 또 그러니까. 아, 그러게 또 세상이 말이죠. 이렇게 그때 변하긴 하지만 또 시간을 갖고 있다 보면 언젠간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네, 또 본인이 좋아하는 일 하면서 또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의 이제 당대표 경선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데요. 면면을 다 하시고 계시죠? 아, 같이 일했고, 뭐 또 그분들 어려우신 때는 같이 또 담배도 피면서 얘기도 했고, 그런 분들이 이제 또 당 대표로 나서시니까 또 나는 뭐 했냐 이 생각.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이건 정말 농담인데 하여튼 이제 잘 아는 분들이 또 그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또 그 부분도 스스로도 자랑스럽고, 또 저런 분이 또 우리나라 이끌면 또 기존에 정치하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한 발자국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이끌어 줄 거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네, 뭐 다는 아니고 네, 딱 그중에 뭔가 보이죠. 네, 지금 나오신 분들이 또 이렇게 딱 거의 한 6명 중에 이제 뭐 5명으로 컷업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뭐 그 부분 대부분 다 같이 일해봤고 모시고도 일해봤고 또 같이 일도 해봤던 분들이라 저는 뭐 다 괜찮으니까 또 그 당대표 감히 또 후보까지도 스스로 그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이 그렇죠. 7천만 원이었고 요번에 1억이라고 그랬는데 야, 그거 뭐, 만만치 않네. 네, 그냥 다 쓰는 돈이고, 사실 뭐 1억만 내겠습니까? 자기 홍보물에서부터 곳곳에 이제 선거 사무소도 다 내셨잖아요. 저는 뭐 저도 한번 출마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누구 말도 같게 네, 정치라는 게 참 내는 돈 1억이 다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새누리당 지금 상황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친박 비박 싸우고 있고 선거를 이렇게 대참패했는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은 그렇죠. 못하고 서로 이렇게 막 진짜 이전투구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지자들은 이놈의 당은 정말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야말로 지지자시니까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사랑보다 무섭다는 무관심 아니겠습니까? 또 그 반대해야 되는 행동을 하니까, 제가 저 당에서도 사실 또 기회를 줘서 운 좋게 2003년도에 좀 그 미국의 허드슨 연구소라는 곳에 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 당시 한참 공화당이 지고 그러니까 막 그 DC의 백악관이나 국무부 앞쪽에 있는 호텔들이 전부 예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데 보면 일면에 오늘의 DC 소식해서 이렇게 보면 호텔마다 세미나룸 크든 작든 꽉 차서 왜 졌나,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막 세미나 토너들이 막 하루에도 몇 건씩 있어갖고 한번 쫓아다니기도, 오늘은 여기 한번 가볼까, 뭐 그런 정도로 그게 거의 매일 있다시피 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 요번에 새누리당은 사실 뭐 180석 얘기도 하다가 정말 초대참패인데, 끝난 이후로 여의도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뭐 백서 하나 나왔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사실 좀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뭐 글도 뭐 이렇게 써달라고 써줬더니 나중에 다 뺐더라고요. 뭐 미안하다고 하니까 뭐 오케이는 했지만, 얘기가 좀 옆으로 가긴 했지만, 그나마 그거 한 건 빼고는 왜 졌나, 어떻게 이길 것이냐, 우리는 왜 잘못했냐, 이런 것들이 서로
왜 네가 책임을 더 안 지냐라는 걸 신문 지상에는 간혹 있더라도 이거 왜 졌냐라고 스스로 모임을 만들고 아침 조찬회의 또 뭐 여의도 국회뿐만 아니라 앞에 호텔 빌려서든 해서 막 그런 모임이 거의 전무했죠. 그러니까요. 제가 속한 모임에서나 좀 한두 개 이렇게 얘기도 하다가 이제 확산될 수는 없죠. 우리끼리 한 얘기였으니.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이라든지 영향력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급이 있는 분들 해서 정말 이렇게 아프게 이렇게 막 퍼뜨리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 180도 다르게 조용하던 가운데 이제 와서 이제 당을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이 와중에 또 친박 비박을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대부분은 그 사랑보다 더 반대라는 무관심으로 이제 하고 있고 뭐 여론조사를 해봐도 오늘 마침 뭐 매경에서 여론조사 한번 긴급했다고 해서 나오는데 여섯 분들 퍼센테이지를 다 합쳐도 50%가 아니죠. 50이 아니라 한 40%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 1위가 보니까 이정현 의원이 12.5%, 2위가 이주영 의원이 그러니까. 7.6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다 3, 4%, 더 밑으로 돼 있고 그거 다 합쳐봐야 뭐 한 3, 40%. 나머지는 무관심 진짜. 그러니까 그 답을 안 해. 아마 그 12%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해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관심이었다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딛고 근데 또 한편 또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번 당대표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출마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희생이라는 거를 실천하는 그나마 우리가 어떤 희망의 싹을 이 희생하는 분들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또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또 너무 무관심하지 말고 또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또 돈을 스스로 또 쓰면서 돌려주지도 않아요. 이거 뭐 15% 얻었다 그래서 어디서 막 이렇게 막 뜯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저것도 자기 돈으로 하겠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몇몇 분은 진짜 친해서 이렇게 여쭤보면 아 정말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모으고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보태줘야 되나 생각도 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맞아요. 뭐 까놓고 얘기해서 이정현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 가난하잖아요. 재산 신고한 거 보면 일반 국민보다 훨씬 낮은 뭐 자기 선거 홍보물에 다 적혀 있으니까 그런 돈 갖고 어려운 거니까 뭐 하나 자기 거 내놓지 않으면 진짜 누구한테 받은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뭔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새누리당의 참 잘 되는 모습 또 잘 가는 모습을 보기 위함도 있지만 또 따끔한 질책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질책을 몇 가지 좀 해주셨는데 여의도에서 정말 진짜 이 왜 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아주 심도 있고 활발하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전무했죠. 사실 너무 오만하고 전 정말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 할 거다. 그리고 하게 되면 제가 뭐 얄팍하지만 제가 또 현장에서 경험한 거 이런 것도 가서 얘기해야겠다. 기다리다 못해서 제 이제 같이 출마했던 또 친구들하고 우리가 한번 판 벌려보자. 그래서 그냥 2시간짜리 어디 회관 빌려갖고 그냥 딱 하는 게 아니라 한 4일 정도 잡고 매일 4일마다 한 분 한 분의 좌장을 모시고 그 주제별로 이렇게 딱 해서 한번 그런 발표도 좀 살아있는 그런 발표가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다가 뭐 결국 못하긴 했지만 언젠가는 그런 것도 마음에 안 들게 지금 밝혀지고 있으니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유 선거 때는 뭐 삼보일배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하다가 선거 끝나니까 뭐 졌든 이겼든 그냥 입 닫고 어디 그냥 먼 산 바라보고 또 당대표 선거 있으니까 이제야 또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 게 당대표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 1, 2위만 얘기하죠. 뭐 나머지 다 얘기하는 건 너무 좀 부차스럽고 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정현 의원 어떤 분입니까? 이분 뭐 야 진짜 그 좀 나쁘게 얘기하면 먼저 그분 밑에서 일하면 안 됩니다. 아 왜요? 와 제가 그분 밑에서 한번 제가 한 실무 한 10년이 안 되는 차에 그분이 부국장급 이상이었으니까 부대변인인가 뭐 꽤 됐네요. 10년 전 이상 전이 그 전인데 이분 토요일 일요일 없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뭐 여의도 바닥에서는 다 아는 얘기지만 부대변인이 뭐 10대 명 있다고 치더라도 사실 본인이 나와서 논평 하나 제대로 써갖고 딱 마음에 와닿게 발표하는 부대변인 거의 없어요. 연구를 안 하니까 없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오죽하면 당번제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와서 상근하면서 쓰는데 자기 거를 안 쓰는 그런 사람도 최악의 경우에는 있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다라지만 제가 많은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분은 자기 할당량뿐만 아니라 몇 개를 더 써요. 그래갖고 나눠줘 거기다가. 야. 고마워하죠 이분들이. 그러면 그리고 토요일에 나와서는 본인이 쓰고 고치고 복사하고 그것도 막 100장씩 막 해서 주고 그리고 또 옆에서 이거 좀 또 그 옆에 도와야 되고 야 힘들어요. 염창동 당사 시절이구나 그때. 그 골방에서 그때 막 자료 분석식 골방에서 막 하니까 그때 박근혜 대표님께서 좋아했던 이유도 아마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말이든 평일이든 정말 열심히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던 그러니까 그걸 나쁘게 얘기하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뭐 재밌게 표현하려고 한 건데 진짜 남의 눈 이렇게 안 보고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은 진짜 그건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밑에 사람 열심히 일하라고 독려하고 자기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밑에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근데 좋아할 때가 있지. 좀 베풀어 줄 때, 자기가 잘 됐을 때 아니면 뭔가 이렇게 생겼을 때 좀 베풀기도 하나요? 그럼요. 잘 베풀어요? 네. 그러니까 뭐 돈으로 뭐 얘기했다시피 재산 진짜 없는 분이에요. 그거는 자기 홍보물에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돈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쓰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야당 10년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는 당에서 이렇게 뭐 밥을 사주신다거나 그러니까 뭐 밥도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염창동에서 뭐 앞에 보면 이제 뭐 짜장면 뭐 싼 거 이렇게 먹더라도 없는 와중에도 야 고생하는데 밥 먹자 하면서 사실 부인이 막 그렇게 뭐 사모님 얘기까지 하면 안 되지만 병에 걸려서 어려운데도 또 자기가 사고 또 후배들 많이 잘 챙겨요. 그래서 아마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또 이렇게 자기 풀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뭐 제가 아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거 티 안 내고. 근데 뭐 얼마 전에 뭐 홍보수석 때 이렇게 KBS 했던 거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거의 같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얼마 전에 한번 그거 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페북에도 참 이런 분이 있다라고 그냥 당당하게 한번 올려봤는데 그 성격이 여전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있잖아 당대표 되면 대선까지 며칠 남았지? 뭐 한 2년도 안 남았으니까 600여일 남았다 치자. 그 중에 내가 최소한 300일은 내가 지방 돈다. 그리고 그 지방 돌면서 지지자들한테 호소하고 왜 잘못했는지 알려주고 마을회관에서 주무시겠다. 이건 뭐 트레이드 마크가 자전거 타고 뭐 이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순천에서도 그러셨대요. 마을회관에서 자면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듣고. 대단하네. 절반을 마을회관에서 자면서 거기서는 무조건 듣기만 한다. 그리고 그때 그 지역에 뭐 지역 당협위원장이든 뭐 군수가 오지 말라 그런다. 굳이 오려면 자전거 자기 거 끌고 와서 쫓아다니든지 같이 듣기만 한다로 그걸 듣고 와서 서울 오면 장차관 안 부른다. 그냥 실국장들 실무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그게 문제가 풀릴 때까지 어떻게든 풀릴 때까지 같이 회의하고 그 문제 풀어서 해결하는 그런 당대표가 돼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니 제가 볼 때는 기존의 당대표 수행원들이 이렇게 양복 입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당대표 뭐 하면 또 이렇게 잠 쉬기도 하고 이런 시절은 끝났다. 이야. 이분 당대표 되면 아마 일단 수행원은 마을회관에서 이제 지금 결혼했든 안 했든 마을회관에서 또 보따리 풀고 자야 되고 뭐 그렇다고 화려하게 자는 건 아니지만 주무시는 건 아니지만 또 똑같이 그래서 자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야 큰일 났네. 근데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새누리당의 그 많은 지지자들 또 사랑하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좋아하죠. 그렇죠. 국민들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이라든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얘기했는데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안보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안보가는 어떻습니까? 뭐 그분 이제 성명이라든지 또 최근에 그 뭐 KBS의 그 세월호 때서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대북 안보관에 가는 건 박근혜 대통령하고 거의 괴를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요즘엔 또 그거 싫어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뭘 하면 싫어한다라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마 6명 중엔 거의 유일한 후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친박 후보들이 3명 더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약간 거리는 두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대놓고 이분은 본인이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향후에 또 대통령 될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렇죠. 우리가 또 안보관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이 성공적인 임기를 위해서 가장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정현 의원인데 지금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갖고 새누리당도 갈등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이 네. 딱 당대표가 되면 사드 배치 바로 가는 거야. 니네들 이러면 안 돼. 적어도 성주에서 감금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아마 성주에서 살 겁니다. 진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막 주민들 설득하고 맨날 살면서 나중에 주민들이 우리도 집에 좀 가자. 그러네. 이런 강한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 저도 새누리당 지지하고 또 그런 성향도 분명히 있다고는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라고 페북이라든지 또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국민과 호흡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그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지금 새누리당 말이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왜 졌는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자 이정현 1위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당대표. 네, 거의 뭐 2위보다는 뭐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거의 2배네요. 예. 그러니까요. 2위 얘기할 필요가 없겠네. 우리 1위만 얘기하죠. 뭐 두 배 차이 2위도 그래서 또 3위에 비교하면 2위는 2배 차이의 2위니까. 2위는 또 개인적으로 저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그래도 안타깝죠. 그래서 이재용 의원도 보면 한 굉장히 그 출마 선언서 이렇게 쭉 봤어요. 이분 또 이분이 일단 해양수산부 장관 하실 때도 그 현장 저는 그런 분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신 거네요. 이분은 같이 수염 기르고 현장에서 같이 뭐 쇼라고 어쨌든 해도 그게 쇼든 뭐든 그거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하는 분들이 필요하죠. 희생하고 들어주고 아픈 분들 얘기 같이 끝까지 질릴 때까지 들어라도 주고 국민들 정치인들한테 뭐 요즘은 더 국민들 뭐 다 똑똑하고 더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솔루션 해결 방안을 내놔라 뭐 어마어마한 도덕 기준을 내놔라 그거 아니에요. 적어도 나쁜 짓 하지 말고 보면 뭐 이번에 출마하신 분들 중에도 조사해 보니까 전과자가 뭐 40%에 달하고 일반 사회생활하면서 전과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흔히 사회생활하면서 전과자 찾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신 대표님도 애국운동 하시다가 뭐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없어요. 근데 그런 애국운동이 아니라 뭐 음주 잡범에 뭐 근데 그런 잡범들이 한 40%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기본적인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돈 버는 거에 대한 귀중한 가치를 알면서 그리고 힘들 때는 같이 슬퍼해주고 현장에서 같이 들어주고 이런 것만 해도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적어도 경멸하지는 않는데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뽑히겠다고 나와서 까보면은 실은 그 반대 경력들을 갖고 있으니까 욕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지금 1, 2위 하는 분들은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떳떳하고 당당한 분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저희가 마치 그 이정현 의원을 위한 방송처럼 보였지만 사실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건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라고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그분 자체 살아온 게 되게 고생하고 살아왔고 뭐 지금 뭐 사실 새누리당의 간사병이라는 게 저 말단 사원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최고위원까지 올라간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었던 일일 거예요. 또 새누리당이라는 곳에서 호남 출신에서 이렇게 3선이잖아요. 그것도 어렵다는 순천 곡성에서 다시 또 고향인 곡성을 버린 건 아니지만 선거구가 띄어졌을 때 순천에서만 또 해서 또 이렇게 됐고 그 새누리당에서 그것도 새누리당 텃밭이라는 대구 부산에서도 그렇게 팡팡 나빠지는데 그거 하나로는 정말 아마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거의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저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긴 있어요. 제가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 노무현 저격 패러디라는 걸 만들었다가 아주 그냥 큰 고생을 당했죠. 뭐 검찰 조사, 경찰 압수수색을 당할 때 이 좌파들이 이거 한번 토론해 보자. 자리를 마련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토론자로
저와 함께 이정현 의원이 그랬어요?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죠. 네. 한나라당 부대변인 자격 어려운 시절에 나가셨네. 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고요. 가방 하나 딸랑 메고 와갖고 좀 땀 뻘뻘 흘리시면서 토론하면서 저를 옹호해줬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 잘 아시겠네요. 그 스타일이 뭐 잘난 척을 안 하려고 애쓰는 스타일이 아니라 외모 자체가 잘난 척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새누리당 정말 실망스럽고 정말 없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 권 국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찍어주거나 지지해 줄 만한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다음에 또 다른 후보 얘기해야 되는데 네. 자, 이정현 의원의 장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단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단점. 예. 말씀드렸듯이 같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좀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 양질에 있는 좀 사람들이 또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는데 또 단점도 동전의 앞뒷면인 것 같아요. 지금 일하는 분들도 훌륭한 분들인데 이제 보면 힘들어 할 거예요. 내가 안 봐도 뻔합니다. 같이 뭐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해온 건 아니지만 그러저런 거 보고 최근에 만났을 때 마을회관에서 뭐 200일인가 300일 주무시겠다고 할 때 우와 수행비석 힘들겠다. 그러네. 야 힘들겠어요. 정말 오늘은 새누리당의 당대표 경선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비판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정현 의원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게요. 다음에 또 왜 희망을 본 것 같아요. 그래도. 희망도 보고 또 다른 분들 또 우리 김용태 의원이라든지 또 정병국 의원이라든지 또 이런 또 독특한 정병국 의원 도 해병대 출신이고 김용태 의원 또 개혁지고 이런 분들 이야기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정현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은 당직자들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이 힘들어진다. 몸으로 힘들어진다. 야, 이거 정말 듣던 중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새누리당이 발로 뛰고 몸으로 뛰고 정신이 맑아지는 그날까지 우리 신의 한 수도 함께 뛰어보겠습니다. 신의 한 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